7월 15일 수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뉴스와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선 연구소장과 체크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사는 이제 기업 증권면에 실린 기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얘기입니다. 전에 삼성전자가 6G 백서와 함께 통신기술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6G 백서에 담긴 내용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경제신문을 보실 때 차세대, 미래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시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G도 지금 초반 지금 상황인데 6G가 웬 말이냐. 그만큼 이제 미래를 먹거리를 또 선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인데 뭐 10년 후입니다. 실제 서비스가 진행될 것은 6G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술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6G거든요. 지금 5G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 자율주행차 또 인공지능에도 5G가 중요하다. 관련돼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6G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기술 개발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6G 최대 전송 속도가 이 5G의 5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창진 앵커도 이 영화 다운로드해서 받아보는 거 좋아하실 텐데 네. 그동안에는 한 20분 가까이 걸렸던 거 이상 걸렸던 것이 뭐 2, 3분이면 뚝딱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고요. 이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 이게 실감나는 그런 가상현실, 또 이 몰입형 멀티미디어가 이런 것을 이제 빠른 속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 디지털 복제 서비스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이 전송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많은 이 또 연결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데 커넥티드도 완전히 그냥 풍부하게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바일 인공지능 시대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6G의 시대. 이것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6G 백서입니다. 그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6G 비전 수립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주 강력한 의지죠. 네. 왜냐하면 아니 반도체 또 이 스마트폰 심지어는 가전까지 디스플레이까지 잘 나가고 있는데 삼성이 왜 그럴까? 지금 준비를 해야 포스트 이후의 국면에서 좀 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반도체 또 스마트폰, 2차 전지, 또 휴대폰 이것이 이제 삼성이 주도가 했다면 이제는 다음 통신기술 6G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그만큼 결국에는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네. 뭐 화웨이가 됐든 에릭슨이 됐든 노키아가 됐든 이들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뭐 10년 이후에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그동안의 연구 기능이 삼성 리서치라는 곳을 통해서 조금 분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랩을 통해서 나누어져 있기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다 통합해서 차세대 연구 통신 이제 센터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6G에서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는 것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5G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어느덧 2030년에는 또 6G 서비스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6G 기술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이 투자의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제는 대중적인 투자 기업이 된 것이거든요. 많은 또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도해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협력 업체, 그러니까 6G 통신 기술 경쟁력을 향후에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2025년에 이제 기술 표준화가 됩니다. 이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눈여겨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30년에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2030년에 서비스가 진행될 때 삼성전자 또 우리 기업이 이것을 주도해 나간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하웨이가 경쟁사가 될 수 있죠. 에릭슨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노키아까지도 넘어서서 6G만큼은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기술 생태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들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전일 0.75%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 SDS,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전일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도 기업 증권면에 실린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롯데그룹 얘기입니다. 전일 이제 롯데그룹의 하반기 사장단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동빈 회장이 강조한 부분을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됐나요? 기억해야 될 이 글자 수는 5개입니다. 본업 경쟁력. 이 회장님이 호출하게 되면 네. 상당히 긴장하게 되는데 이번 롯데 사장단에는 상당히 긴장감이 좀 감돌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동빈 회장이 5월 초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현장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밀었던 첫 번째 발언이 70% 경제다. 이제 기업의 경제력이 100%가 아니라 코로나 국면에서는 70%로 실제로 더 위축된 기업도 있을 겁니다. 70%가 이제는 새로운 우리의 현실이 됐다. 70% 뉴노멀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뭐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면 빨리 또 종식될 수 있는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야 될 때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롯데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유통, 화학, 식품, 호텔인데 뭐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업 경쟁력, 하고 있는 걸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이루어지겠지만 자칫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정리할 수도 있는 이 사업 구조 재편에 대한 신호탄도 쏘아올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신동민 회장의 현장 경영과 앞으로 롯데그룹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업 경쟁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좋은 점수를 주겠지만 잘 못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는 다시 좀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것이 이제 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코로나 국면 구조 재편까지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롯데그룹 주들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입니다. 뭐 롯데지주, 롯데쇼핑 마찬가지고요. 롯데지주는 전일 0.65%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롯데쇼핑과 롯데하이마트가 1에서 2%대 하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 증권면에 실려있는 삼성과 롯데 얘기를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